제가 두 분하고나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몇 가지 비슷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가 뭐 안정권 씨 광주 금남로 집회도 와서 촬영을 해보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약간 적대적인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 떨쳐 일어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제가 에브리타임에 그 부정선거,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하여튼 뭐 잘못된 행보라든지 네네네. 뭐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 네네. 이런 거를 지적하는 글을 몇 개 올렸어요. 네네. 그런데 댓글 같은 걸 보면은 꽤 많은 수의 학생들도 제 의견에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아, 전남대 에브리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부정선거 때문이신가요? 이번 시국선언들 부정선거에 포커스를 둬서 그 사람들이 좀 부정선거에 관심을 촉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가 진실을 잘 보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광주에서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실을 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 부정선거를 깨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이게 한 나라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면은 네네. 뭔가 이제 이유가 좀 아예 없지 않은 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포고문 같은 것도 읽어보고 네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사건들이 진행이 되면서 네네. 뭐 이슈가 됐던 뭐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네네네. 그리고 그게 입법 예고하는 사이트에서 민주당이 직접 올리는 그런 네네. 입법 예고 같은 것도 보면서 네네. 아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네네. 그런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계엄령이 사실은 개몽령이 된 거네요. 그걸 네네. 계기로 네네.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네요. 그래서 사실 비슷한 얘기를 다른 광주 학생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많이 들었어요. 네, 계엄을 통해서 사실 그 전까지 전혀 몰랐는데 맞습니다. 계엄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 알게 됐다라는 네.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오면서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전라남도 지역에는 아무래도 좌파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혹시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떨쳐 일어난 학생들이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까지 뭐 일어나신 거는 지금 저의 전남대학교 말고도 전국에서 대학교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계신 걸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네네. 저 말고도 저같이 생각하는 다른 전남대 학우분들이 있고 네네. 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좀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네. 좀 준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이게 다른 일반 대학들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떨쳐 일어나게 된 거는 그만큼 이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대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아쉽지만. 네. 근데 대학생들이 다 떨쳐 일어나야지 역사가 바뀌잖아요. 네. 60항쟁도 그렇고, 4.19 의거도 그렇고, 다 네. 대학생들이 주로 한 건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야 할 텐데, 아직 깨어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이게 언론을 물론 너무 기자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꼭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우리 시국선언 대표님. 좀 열심히 직접 찾아보시고 하면은 좀 더 안정권님 목소리 때문에 잠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네. 열심히 찾아보고 더 깨닫고 저처럼 말씀하시죠. 국회 입법이라든지 입법 예고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양쪽의 의견 다 네네. 직접 팩트 체크 해보시고 네네. 뭐 대법원 판결문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네네. 거기에 대한 반박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좀 더 관심 가지고 많이 찾아보시면은 좀 더 판단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똑똑하니까 일단 편견만 버리고 파헤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시국선언 응원하고 네. 끝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권 씨는 촬영 한번 하고 가면 되지만 여기 사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몇 학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4학년. 4학년. 졸업반이세요? 휴학을 해가지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 불이익의 우려에 대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전남대 내에서는 상징성이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자리만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연사나 뭐 그런 걸 따로 하진 않고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뭐 특별한 뭐 참여 이유 같은 거는 없으세요? 이제 저는 계속 지난 몇 달간 계속되어 이제 무항공항 사고랑 네네. 이제 개헌 이후에 그 야당 쪽에 이제 무차별적인 이제 탄핵안 발의랑 그리고 불법 영장이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 팩트를 왜곡하고 이런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시국선언을 주최하시는 분의 글을 보고 에브리타임 글을 보고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함께 이제 준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최하시는 분, 저분이 주최하시는 분, 이분이 주최하시는 분, 주최하시는 분의 이제 그 글을 에타 글을 보고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그럼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는 있으세요? 이제 현재 부정선거 의혹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선관위 쪽이나 이제 그 국회 쪽은 단 하나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도 이제 현재 쪽에서 그 선관위 관련 이제 감사를 기각을 했다고 제가 뉴스에 보았는데 그런 거로 관련해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보장을 하는 그 기관 자체가 선관위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주권 행사, 자유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귀한 이러한 체제 가운데에서 이 선관위에 단 하나의 비리라든지 단 하나의 의혹이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뒤에 비리라든지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믿고 자기의 투표를 맡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표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 의혹 하나 가차로 이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이 나라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의혹을 아예 꺾어버리려고 하고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한 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의 한 표가 그 저의 생활과 직결되고 저의 가족과 저의 공동체와 저의 나라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어느 정치적 진영을 떠나서 그냥 다 같이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말고는 아무도 이것을 그 국회나 다른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것을 밝혀내시려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생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시국선언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그게 이제 크게 참여하게 된 큰 동기 중에 하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오면서도 계속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이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하는 거 몇 번 봤으니까 이게 이 적대적인 분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부정선거 얘기하거나 이제 좌파에 대해서 약점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학 취업에 뭐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좀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네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쫓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먼저 이제 이미 확립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나의 그 필요에 따라 그런 것들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취업이라든지 나의 미래라든지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을 먼저 우위선상에 두고 이걸 하면 이건 아예 그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그 가치가 정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네. 100%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정치적 신념, 나의 신념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위해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봤는데 맞나요? 네네. 그럼 아무튼 이 시국선언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종료됐으면 좋겠고 이 학생분 앞날에 발전과 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의지가 있으시면 정치 행정 쪽으로 학생들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국회의원 의원들 다 내보내고. 저는 정계 쪽으로는 아예 관심 관심이 없어요? 없고요.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네네.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으니까 꼭 모든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식사는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요거.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아까 제가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네, 잘 돼요. 제가 아까 마이크를 스피커를 잘못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아까 박사과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박사과정이시면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할 때 불이익 같은 거 우려는 없으셨는지. 사실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네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 네네. 출신으로서 그리고 광주 시민으로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20대 여자 청년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네.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토픽이 부정선거 같던데 부정선거 때문에 주로 이제 언급을 연사로 나서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우파분들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외에도 일단 탄핵 반대 목소리 자체가 전남대 다시 말해서 이 호남권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정선거를 근데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레거시 비디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데다가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어려웠을 텐데 스스로 깨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언론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너무 거짓말에 지칠인 것 마냥 선전선동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관위의 서버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 대한 증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를 좀 파헤치려고 했었던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지를 직접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계엄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리서치를 하면서 스스로 깨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지력이 있어야 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이 좀 더 일어나야지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야지 역사가 바뀌잖아요 항상. 근데 아직 또 깨어나지 못하신 대학생들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 사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전라도와 광주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 언론에 대한 보도가 명확히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직접 두 손으로 찾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절대 탄핵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와 수많은 전라도 분들 제발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고 직접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셔서 계몽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따 나중에 자유연설에 나서신다고 하셨죠? 네. 그때까지 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금요일 날도 저번 주 일요일 날도 안정권 씨랑 같이 여기 집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정권 씨랑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는 부정선거랑 이런 것들을 광주시 금남로에서 외치니까 막 지나가면서 욕을 하시거나 빵빵거리거나 막 집어던지고 그러시던데 그러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저는. 네, 저도 거의 폭행당할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무서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용기를 내시기가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일어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떨쳐 일어나시게 된? 저도 처음에는 목소리 내기가 힘들었는데 네네. 이제 사실 저번 주에 있었던 금남로 집회 같은 경우 네네. 이런 것도 사실 광주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첫 번째 시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모인 전남대 학우들의 이 시국 선언도 사실 전남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내기 어려운 목소리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불꽃처럼 이제 휘어나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는 몇 분 학우분들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도 같이 참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게
레거시 미디어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광주에서는 더 주변 사람 통해서 알기도 더 어려울 텐데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너무 일단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네네. 투표권을 가장 중요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가장 시민으로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이기도 하고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뭐 사전 투표에 관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한 이제 헌재 관련한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서 네네. 뭔가 그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선관위가 네네. 부정 채용이라던가 네네. 이런 선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닦아 보면은 네네. 모든 의혹들도 해소되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도 다 네.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그쵸. 예.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런 그 스탠스를 보이니까 오히려 네네. 그게 저한테는 더 의심스럽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남대학교가 시국선언을 시작하는 것도 놀라웠는데 저는 조선대, 광주대, 전북대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혹시 그 진행되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저희도 원래 그 네. 전남권 있는 학생들끼리 연합을 좀 주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조선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닿아가지고 같이 못했고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오늘 경북대에서 이렇게 네네. 와가지고 이제 좌우 이런 걸 넘어서 통합되는 이번에 그런 시위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리고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네, 아까 네, 그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돌아서신 계기가 부정선거나 이런 거 의혹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 전에는 이제 그 박근혜 이제 탄핵 시위에 나갔다가 이제 탄핵 찬성 시위 말씀하시는 거죠? 찬성 시위를 나갔어요. 찬성 네네. 시위를 나갔었고 네네. 그때도 금남로였어요 시위가.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네. 나간 건데 제가 그 박근혜 탄핵이 선동에 당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탄핵이 돼버렸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점차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뭔가 정보를 취득해서 깨달으신 게 아니라 혼자 막 찾아보고 깨달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언론은 저는 요즘 언론이 되게 중립적인 기능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네. 중립을 항상 지키면서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관한 그런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데 네네. 요즘엔 그래도 다행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네네. 보면은 네. 그 좌도 볼 수 있고 우도 볼 수 있고 제가 뭐 사실을 직접 확인을 하고 네네. 제가 직접 판단을 해서 네네. 제 정치 가치관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비디오 보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런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제 그런 생각들을 고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부정선거만 아니었으면은 뭐 그렇게 공정과 원칙을 많이 벗어나는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네. 민주당을 지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좀 일어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는 생각인가요? 그렇기도 그것도 맞고요. 네네. 이제 사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진보 보수 이런 걸 넘어가지고 네네. 사실 대한민국이 네. 그 공산화 세력에게 거의 잠식당하기 정말 위기의 상황까지 처해 있구나 그런 거를 네네. 느껴가지고 부정선거도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제 반국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한 조사와 그리고 그런 의혹 같은 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좌우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탄핵되면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 노무현을 굉장히 지지했고 사실 좌파에도 가까운 성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탄핵될 위협을 무릅쓰고도 계엄을 선포를 한 거는 이거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이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저도 맞죠.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좌우라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돼요. 네. 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아직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대학생들이 일어나야지 사회적인 그런 이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60 항쟁도 그랬고 4.19 그거도 그랬고요. 근데 아직은 깨어나지 못한 대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가 허락하는 안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상관이 없지만 그쵸. 네, 맞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중을 한다든지 네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네네. 우리나라 가치관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그래도 제가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가 허락하는 그 범위 내에서 네. 그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네네. 얼마든지 존중할 의사가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밖에 넘어가는 그런 뭐 종북 친중 행위는 네네. 조금 우리나라 국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그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네네네.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거는 항상 좋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공감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2018년까지 계속 좌파 대통령을 많이 찍었다가 네. 2019년부터 조금 돌아섰는데 이유가 이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조차도 친중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거의 확신을 했는데 그리고 친중을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국민들이 중국어 제일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네. 친중 의원을 당선을 못 시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안 하면. 네.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고 우리가 그걸 막아야 이제 자유민주주의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저는 사실 국민의힘도 지지하진 않거든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그 구태위원한 정치인들 586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복지부동 하는 국회의원들 싹 날려버리고 청년층들이 그 정치나 행정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막 네. 아직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시국선이 많이 일어나서 의견이 퍼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예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제도권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걸 많은 분들이 원하세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들도 많이 저는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많이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쵸? 좀 네. 어느 정도의 그 정치적인 그런 개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저희의 절실함과 그런 절박함이 잘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 못 드린 거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국에 조금씩 먹히는 게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홍콩도 민주주의 국가였다가 그렇죠. 네. 조금씩 이제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어느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중국에 거의 속하게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때는 뭐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맞아요. 네네. 그런 최악의 상황만큼은 정말 막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런 목소리들이 네, 대학생 네. 목소리들이 잘 전달이 되면 너무 좋을 것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언젠가 제도권 정치권에서 시국선언하는 학생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개혁이 될 것 같고 이 진학이나 취업 같은데 불이익을 무릅쓰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신 거잖아요. 특히 전라도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그렇게까지 절박한 마음이 드셨던 거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가요? 네, 저는 정말 그냥 국가 이익이 국익이 네. 정말 가장 우선이어가지고 네네. 정치적 이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그래도 국가가 있어야 저도 있고 이런 목소리도 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오로지 정말 국익만 생각을 위해서 나왔고 네. 나머지는 뭐 고려해본 적이 없어요. 저기 어르신들이 너무 학생이 예쁘다고 안아주고 싶다 그러시네요. 그 시청자분들께 좀 감사하다고. 네네. 항상 이제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고 언젠가 제도권 정치권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국선언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